중대 위기로 해서 통일되고 있습니다. 좌장은 현재 대한주경구 총파협회 회장이신 주영훈님께서 맡아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쌤들 환자를 직접 볼 때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우진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내 위주로 전병근 선생님과 제가 갑상선과 주경부 중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우진 선생님은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전공의를 하시고 일본 노구치대학 갑상선병원 연수를 하시고 다이기민국에서 갑상선 센터 전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믿으시구위원회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은 2년 전에 저희 갑상선 연구가 처음 생길 때 그걸 이제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제 국제학회에서도 인스트럭션 코스를 하고 학회 모든 옵션 코스에서 이제 강사로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제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저희 바이오시 하실 때도 선생님이 제일 경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해 주시고 많이 얻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구치 대학에 하는 식으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믿으시면 조우진입니다. 작년 제가 인천에 있는 다이비인후과 전문병원에 한 3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작년 10월부로 분당에 있는 영상학과 선생님이 하시는 유방갑상선 병원에 조인을 해서 지금 공동병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이비인후과 감기 진료는 안 하고 감기 진료 말고 딴 게 많지만 어쨌든 간에 예약 환자 위주로 해서 소노 중심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방하는 거는 사이로이드랑 맥메스를 좀 클리니컬하게 다이그노시스하고 우리가 영상학과 선생님보다 뛰어난 거는 어큐트나 이런 거는 이제 메디케이션도 하고 팔로우도 하고 클리니컬 디시전을 내리고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좀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이제 시간을 대학에서 훨씬 세이빙할 수 있는 그런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반년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사실 앞에 강의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좀 그런 것보다도 좀 실질적인 거 몇 개, 수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입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가 초음파를 여기 이렇게 일요일날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메이크 머니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가 별거 아닌데 그거 이제 또 모르면 또 막상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글씨체가 좀 깨지는 게 어쨌든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학과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분이 있고 아시는데 FNA도 그렇고 코어바이옵시도 그렇고 사실은 일종의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빠서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또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이제 캔서인데 캔서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특히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해결보다도 약간 프로텍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그래서 동의서는 선생님도 우리 그냥 간단하게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아는데 커다란 내용이 아니어도 그냥 컴플리케이션 그건 동의서는 선생님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검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검사가 100%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꼭 검사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으면 이게 좀 어느 정도 프로텍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이거를 꼭 제가 안 받아도 되니까 저도 제가 직접 받지는 않거든요. 설명을 해도 이렇게 우리 간호사한테 지시를 해서 하면 충분히 사인을 하시고 읽고 대신 내용은 좀 충분히 잘 있어서 그거를 받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좀 약간 좀 프로텍션하고 이런 좀 이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동의서를 먼저 읽어보게 하고 거기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들한테 우리 비급여 비용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인데 이거를 많이들 좀 그냥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동의 안 하거나 좀 여기서 좀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이러면은 검사 안 하고 그냥 다른 내용으로 과감하게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아까 백선 선생님이랑 앞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다시 한번 그냥 리마인드인데 이 준비를 할 때 오늘 오전 세션에 많이 나왔지만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리 슬라이드, 그러니까 FNA 준비한데 FNA 세팅이 유리 슬라이드 그리고 주사기인데 바늘은 주사기도 사실은 뭐 저는 3cc를 쓰는데 뭐 5cc짜리, 10cc짜리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물을 많이 뽑아야 될 때는 뭐 30cc짜리 음압을 많이 갈 때는 그런 것도 쓰고 그리고 바늘 니들 팁도 23게이지에서 25게이지 다양한 걸 쓰는데 사실은 FNA는 얇은 기들 그러니까 25게이지 쪽으로 갈수록 좀 더 셀 채취에 용이하고 블러드 스미어가 좀 피가 좀 덜 빨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최소한 FNA를 갑상선에 할 때만큼은 음압을 너무 많이 안 거는 게 사실은 좀 더 셀 채취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건 주사기 바늘은 선생님들의 패턴에 맞게 요거는 구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는 이제 주로 이화 병리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많이 하는데 그 알코올 고정액 95% 알코올 이제 사실 이건 보내시는 병리과 선생님이 선호하는 거를 좀 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고정액 또는 이제 우리 조직 고정 스프레이, 그러니까 헤어 스프레이를 쓰죠. 그렇게 쓰는데 장단점 아까 설명했고요 오전 세션에서. 근데 요거에 여기 보면 이게 사실 라겔라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발을 하기 때문에 95%라는 게 이제 알코올 그 농도잖아요. 그러니까 증발을 하면은 당연히 이 농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번 또 이걸 쓰면 이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갈고 그리고 이거를 잘 95% 알코올이 잘 유지되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 이런 통을 쓰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걸 담글 때도 이 통에 담그는데 빨리 3%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쓰며 해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살짝 끼려고 그러면 그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큰 통에다 놓으면 그냥 이렇게 던져두면 그냥 간호사들이 이렇게 롱포셉을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아시다시피 이건 다 뭐 당연히 아시는 이건 뭐 또 전문 시험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절 때는 이 알코올에 볼펜 같은 거나 잉크는 묻어서 번지니까 연필을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롱포셉은 여기 이제 안에 담궈져 있는 걸 손으로 만지면 손이 이제 좀 자꾸 이제 피부가 상하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롱포셉을 하고 요게 바로 이제 저희는 컵에다 이렇게 담아 놓는데요. 이렇게 액상세포라든지 우리 아까 셀블록 할 때 포르말린 그 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FNA를 하고 워싱을 바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이제 방수 테이프 우리 저기 있잖아요. 저 듀오덤을 이제 검사한 분이 특히 코바이오시는 좀 통처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것이 일단 기본 세팅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매요에다 이렇게 담아갖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이 기본 세팅으로 그냥 선생님들이 약간 베리에이션을 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FNA 할 때 문제 없다. FNA는 뭐 프로세스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는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이따가 저기 우리 핸즈온 할 때 또 보겠지만 요거를 좀 할 수 있는 여기 새로운 툴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이따가 다시 실습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코어 바이옵시. 코어 바이옵시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소독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똑같이 알코올 문질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어 바이옵시는 약간 소독을 하고 하는데 소독을 뭐 베타딘을 쓰는 선생님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닦기 귀찮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 알코올로 하는데 소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 이제 좀 에이셉틱한 컨디션을 주고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코어 바이옵시는 소독을 하니까 수술 장갑을 끼고 하고 수술 장갑을 간호사랑 의사랑 끼고 롱포셉은 뭐 어차피 이런 꺼즈 만드는 거 하고 그리고 소독 커버 이제 프로브를 이제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소독 커버를 이렇게 좀 비닐을 씌워서 고무줄을 잠궈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봉포는 이제 덮어서 이제 그 에이세틱한 경우를 하고 뭐 나머지 똑같습니다. 대신에 코어 바이옵시 할 때는 마취를 하기 때문에 FNA는 마취를 경우에 따라서는 한 대부분 안 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제 코어 바이옵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를 하고 당연히 하기 때문에 리도케인이라는 뭐 주사기, 마취용 주사기 이런 건 알아서 세팅하시면 되고 아까 백선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실론 메스를 이용해서 스킨 펑처를 좀 해야지 우리 가이딩 니들이라든지 코어 니들 그 바늘이 잘 뚫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이딩 니들 아까도 말씀에 나왔고 조직 채취용 이제 저희는 에이스컷이라고 이제 TSK사에서 나온 걸 주로 쓰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터 페이퍼 아까 그 이영경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필터 페이퍼는 사실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우리 거름종이 동그랗게 돼 있는 거를 저도 아까 제가 보니까 저는 예전에 초창기 할 때는 이 필터 페이퍼를 아까 이영경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네모나게 조그맣게 이게 한 종이 크게 있으면 그걸 좀 아낀다고 나름대로 조그맣게 잘라갖고 거기다 묻혀가지고 보냈는데 그러면 아까 이영경 선생님 보였지만 통에 이렇게 둥둥 떠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조직이랑 필터 페이퍼랑 분리돼갖고 이렇게 둥둥 막 떠다니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터 페이퍼를 4등분을 하든 좀 반을 자르든
이렇게 좀 널쩍하게 해갖고 여기에 조직을 붙여서 이거를 이렇게 꾸겨갖고 충분히 통에 이렇게 꽉 박히게. 그러면 이게 필터 페이퍼가 둥둥 떠다니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필터 페이퍼는 조직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통, 그러니까 조직이니까 포르말린 고정이죠. 포르말린 말씀. 그리고 거즈는 이제 우리 블리딩이 좀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압박을 하든지 닦는지 쓰는. 그래서 요것도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포인트는 좀 소독을 좀 하고 하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한 번 딱 경험을 했는데 코어 바이옵시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스킨 업세스가 생겨가지고 한 2주 정도 먹었는데 이게 아무튼 조금 굵은 바늘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소독을 좀 신경 쓰는 게 좀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코어 바이옵시 하는 경우에는 안티도 좀 사실 FNA 요새 안티를 그냥 루틴으로 하면 올해부터 삭감이 막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코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림파드나이티스라든지 만성편도, 편도염 이런 염증 코드를 넣어서라도 안티를 좀 프로텍션 하는 게 주는 게 좋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테크닉이 이따 또 우리 핸즈온 때 얘기하겠지만 코어니들을 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제 요 옆으로 이제 우리 롱 엑시스 테크닉으로 하는 거가 원칙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지만 그게 원칙이고 니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술자가 그냥 이걸 들고서 그냥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저희 병원은 이제 약간 간호사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게 어시스트, 요건 다양한 방법인데 이건 나중에 좀 더 이게 핸즈온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코어 바이옵시나 FA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좀 저희는 이제 아이스볼을 써갖고 요거를 좀 이제 환자한테 FNA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그리고 코어니드 바이옵시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를 이렇게 아이스백 어플라이 해가지고 좀 하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이거 부위가 여러 군데라거나 큰 경우에는 이제 이거 우리 목에 들어오는 이게 그 큰 팩 있잖아요. 그거를 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고 환자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FNA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그런데 조직이 좀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찔렀다든지, 좀 부위가 좀 약간 위험하다든지, 좀 베스큘라리티가 있는 메스를 했다든지,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코어 바이옵시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아까도 아스펙 어플라이 하고 나서 퇴원하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소모를 보고, 이거 연출 사진이에요. 사진이 좀 어두운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한 번 보고 그거를 꼭 저장을 저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혹시 이제 가가지고 블리딩이 막 있고 혹시 뭐 이럴지 모르니까 그 이제 안전했다 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걸 한번 저장을 하고 보내는 걸로 사실 이런 프로시저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따져보면 별거 아닌데 이런 개념을 갖고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요 이제 급여 얘기를 좀 하고서 이제 이걸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급여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뭐 많이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학회 통해서도 얘기를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생각보다 이제 얘기를 듣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초음파가 급여가 됐죠. 부분 급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작년 10월부터 이제 급여가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여기 보건복지부랑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제공을 한 제게 빠졌는데 초음파 급여와 관련 Q&A 그대로 인용한 건데, 여기 보면 적용 기준은 보건법에 적용된 초음파는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 급여고, 지금 치료 및 유도 목적으로 하면 비급여, 이게 현재죠. 그러니까 즉 오늘 포인트인 FNA라든지 코어니들 바이옵시라든지 아니면 그냥 소노가이드 아스피레이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 이비인후과에서 소노가이드 리덕션을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치료나 유도 목적인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암이건 뭐건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알고 계시고, 아무튼 비급여다. 그러니까 오늘 안에 FNA 코어 바이옵시는 우리가 수가 창출을 할 때는 유도료로 수가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급여 대상은,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간에 이건 무조건 비급여인데, 급여에 적용되는 이 진단 목적인 경우에도 다 진단 목적으로 했다고 급여가 아니고, 현재까지 돼 있는 급여 대상은 중증질환자, 즉 등록된 중증질환 등록한, 그러니까 캔서 컨펌을 받은 암 환자, 그리고 우리 별 상관없어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성 난치인데 여기 가는 거 우리는 캔서죠. 그러니까 사이로드 캔서 수술을 하고 나서 중증 등록이 된 사람이 팔로우를 할 때, 아니면 기타 두경부 캔서를 진단을 받고 팔로우를 할 때, 그럴 때 진단을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차례로 지급은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도 그냥 무조건 다 진단할 때 다 보험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수가가 잡혀 있습니다. 두경부 수가, 그 초음파 코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FN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유도 목적은 비급여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수가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래서 즉 ENT형은 아까 말했지만 갑상선 주경부 수술 후인 이런 사람에서 추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다 비급여로 알고 계시겠죠. 비급여. 선생님이 임의로 비급여를 수가를 정해서 수술할 때 공지를 하고 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포인트는 세포라 조직 검사는 만약 캔서를 진단 받았어도 팔로우를 하다가 리커가 의심돼가지고 아니면 새로 병변이 생겨가지고 조직 검사를 한다. 이럴 땐 당연히 암 환자여도 무조건 비급여죠. 그러니까 그거 포인트를 딱 알고 이게 제일 오늘의 핵심 요거 빨간색이고요. 이 슬라이드가 되게 중요한 이 개념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선생님들이 FNA를 하고 환자들한테 청구를 할 때는 요 개념이 딱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는 개념인데 초음파 유도료 방금 말했던 빨간색 비급여 요건 선생님이 정하기 나름이고 그다음 침생검에 대한 행위료 선생님이 이제 바늘로 찔렀으니까 행위를 했던 행위료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병리 검사를 하는 병리과에 의뢰를 하니까 병리 검사비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걸로 수가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여기서 침생검 행위료와 병리 검사비는 수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내면 되고 정해진 걸. 그 다음에 초음파 유도료는 선생님이 맘대로 받는 거죠. 이거는 뭐 시세에 맞춰서 받는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를 내야 된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도료라는 거는 조직검사 한 유도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급여로 갑상선 검사를 그 전에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갑상선 검사를 해서 노들이 있다 없다를 밝혀내는 그거는 유도료가 아니에요. 그거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비죠. 그러니까 그거 검사비와 이 유도료라는 개념을 별도로 생각해서 한다. 물론 이게 저도 초창기에 이걸 몰라갖고 그냥 검사로 다 뭉뚱그려 받았는데 비급여 수가를 따로따로 잡으시는 게 좀 레소널 얘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요거는 검사에 대한 조직 검사에 대한 거니까 초음파 검사 뭐 이런 건 선생님이 뭐 10,000원을 받던 뭐 70,000원을 받던 10만원을 받던 건 안 되지만 조직 검사에 대한 수가는 따로 산정하라. 이것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나오지만 유도료는 비급여, FNA는 아무튼 뭐든 다 별도로 산정, 초음파 검사비와 별도로 산정 이게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빨간색으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건 다 아시는 건데 침생검 행위료는 이게 코드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우리가 갑상선 노듈이 있어가지고 FNA를 해서 청구를 했는데 갑상선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죠. 갑상선 코드가 뭐 E041이라든지 D34라든지 우리 갑상선 코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안 내고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 공단에서는 이제 뭐 이런 걸 딴지를 볼 수가 있죠. 하다못해 우리가 갑상선을 했는데 갑상선 E041 코드 갑상선 결절 코드를 넣고 FN을 했는데 침생검 행위료를 갑상선을 안 넣고 이런 걸 냈어요. 예를 들면 침생검 표재성 근부 연육 조직을 냈어요. 그러면은 삭감이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으로 해라 이렇게 이게 비싸니까. 그러니까 요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갑상선만 할 거면 이거 밑에 거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이게 ENT 서전이니까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소프트 티슈 하다못해 뭐 우리 브랑키아 플라프시스트라든지 뭐 TGDC라든지 뭐 더모이시스트는 잘 아시고 어쨌든 그런 소프트 티슈, 머슬 매스라든지 할 때는 그러니까 근육 연부 조직은 그 코드가 있어요. 근육 연부 조직 발력 코드가 들어가는 거는 요걸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21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조직, 피부, 뭐 목에 뭐 기타 피부 및 뭐 연조직에 뭐 양성 흰샘물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가 들어가면 요걸 과감히 내고 갑상선이 들어가면 요걸 내고 둘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했다면 각각 내면서 이제 거기 우리 저걸 내야죠. 이제 저기 뭐냐 그 명세서에 써야 되는데 침생검에 관해서는 중복으로 안 내는 게 사실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저는 중복으로 내본 적은 없는데 사실은 중복을 해서 좀 비싼 거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약간 좀 디베이트에서 아직 제가 그걸 해보지 않아서 좀 모르겠는데 좀 비싼 걸 내는데 단 근육 코드랑 갑상선 코드 같이 들어간 경우에는 좀 이제 근육 코드가 비싸니까 삭감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명세서에다가 근육 뭐 무슨 조직에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기타 부위는 사실은 근육 코드가 안 들어간 거. 저 같은 경우는 림프 노드 같은 경우는 기타 부위로 이제 내죠. 기타 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그러니까 꼭 이 코드는 요 8세 미만 코드가 같이 붙어야 돼요. 조금 더 비싸게. 근데 어차피 8세 미만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피부는 사실은 뭐 하는 경우도 어쨌든 요거는 그래서 침생검 행위료도 요거 4가지를 딱 놔두고 선생님이 그거에 맞게 내는 게 3,0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FNA나 CNB 동일. 그러니까 침으로 찌르는 거는 다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NA를 해도 동일하고 좀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제 병리 검사비는 우리 아까 나왔던 FNA는 흡인세포 병리 검사 비용을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액상 흡인세포 병리 검사는 따로 있습니다, 수가가. 근데 이게 지금 심평원 보시는 액상 흡인세포 병리 검사는 폐병변, 그러니까 영상의학과가 진단을 한 폐병변에 대해서 시행을 했을 경우에만 보험 인정. 그 외에는 100대 100. 환자 부담에 비급여가 아니고 100대 100에 100대 100.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내고서 그냥 수가로 청구를 하면 아마 참 개수가 많지 않으면 뭐 잘 걔네들도 심평원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걸 좀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경우에 분명히 이제 삭감 나오는 뭐 여지가 있으면 그래서 그걸 알고 그래서 엑산우린 세포는 100대 100으로 내야 됩니다. 환자는 100대 100으로 내야 되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코어 바이오시를 한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시니까 우리 아시죠? 이건 병리조직 검사에서 몇 개 뗐는지에 따라서 이건 각 장기단입니다. 각 장기단. 즉 내가 갑상선에서 하나 떼고 림프노드에서 하나 뗐다. 그러면은 갑상선 장기가 림프노드 하나니까 하나씩 따로 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 뭐 아시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얘기하면 액상세포 흡인검사 100대 100이에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심평원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환자가 질문을 했어요. 비급여 항공이냐? 제가 갑상선 결절에 있어서 미세침과 액상 흡인세포 검사를 했는데 비급여 계산서에 보니까 액상 흡인세포 검사가 비급여라고 되어 있다. 맞는 거냐? 이런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현해복수부제 방금 얘기했을 건데 이에서 행성흡인검사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폐병변에 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 갑상선 기타 병변이거든요. 어쨌든 갑상선 병변에 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 사실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 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100대 100인데 이렇게 말하면 환자는 비급여인지 100대 100인지 헷갈리니까 그냥 뭐 그런 넘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만 보더라도 심평원에서는 굉장히 이게 100대 100이 비급여도 신경 안 쓰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돈만 안 주면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포인트인데 자 실제 처방 예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간단한 건데 FNA 결절 가장 중요합니다. FNA 결절은 아까 제가 했던 거지만 유도료, 침생검 행위료, 병리 이 세 가지 항상 내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면 다 간단하죠. 초음파 유도료 이건 선생님이 정하신 대로 받으면 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침생검을 해서 갑상선에 결제했으면 갑상선 코드를 넣고 갑상선 침생검 그 다음에 FNL 했으니까 흡인세포 병리 검사 끝 이렇게 내면 되고 하나 더 경부 림프절은 똑같죠. 초음파 유도료 선생님이 정한 대로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기타 부위 침생검 그 다음에 FNA 흡인 병리 검사 경부 종양 예를 들면 뭐 우리 딴거 맥닉스 많죠.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코드를 넣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코어 바이옵시를 했다. 될 때는 마찬가지로 코어 바이옵시를 했는데 갑상선 혹에 대해서 조직 채취를 2번 했다. 빵빵 2번 쌌다.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에도 내고 마찬가지로 FNA랑 침생검은 동일하다고 그랬죠. 갑상선에서 찔렀다. 그리고 병리 조직은 한 장기에 대해서 했으니까 생검 2개 했으니까 1개에서 3개짜리를 내면 되죠. 그리고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경부 림프절 조직 채취 7번 했다. 여러분 두세 군데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데 침생검 이걸 기타 부위 내고 그 다음에 7개에서 9개짜리를 내면 이게 수가가 꽤 차이 나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 갑상선에서 2번 떼고 인프선에서 2번 뗐다. 그러면은 초음파에도 마찬가지고 이거 선생님이 예를 들면은 정확히 되는 대로 초음파에도 갑상선에서는 나 뭐 20만원 받고 림프노드에서는 20만원 받는다 그러면 이거 40만원 받으면 되죠. 환자가 이제 저항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거 마음대로 정한다. 그 다음에 뭐 침생검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코드를 아까 말했지만 코드를 이제 림프노드 코드를 뭐 넣어서는 명세서 기재를 하면서 조금 더 갑상선보다 조금 더 비싼 걸 내죠. 문제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이거 아마 좀 장기가 2개니까 각 장기간 2개 뗐으니까 갑상선 거 하나에서 3개짜리 그러면 이렇게 더 받을 수가 있죠. 왜냐면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리과에 의뢰를 하면 병리과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 병원에다가 청구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만 내면은 선생님이 환자한테는 좀 덜 받고 선생님이 병리과 선생님들한테 지출하는 수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고
그 갑상선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액상 흡인 세포 검사 이거 하나만 보면은 마찬가지 초음파도 똑같고 침생검은 똑같고 이거는 다 동일하죠. 찔른 행위 똑같고 액상 흡인 세포 병리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100대 100이다. 100대 100으로 낸다. 100대 100으로 이런 발전을 환자한테 받으면 되죠. 그렇게 받으면 되고 병브링스는 똑같습니다. 나무 똑같고 기타 뭐 요것만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요거가 제 내용이 맞는데 요 개념만 가지고 가셔도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FNA를 하고 수가를 낼 때는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광고는 저희 위드심이 사실 작년 말부터 이제 아카데미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희 병원 이전을 했습니다. 좀 같은 동네에서 좀 확장 이전을 했는데 앞으로 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을 교육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은 언제든지 한번 좀 와서 뵙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혈액 있으시면. 저는 뭐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보통 뭐 수가를 넣는 거 맞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병리과 선생님 계시니까 나중에 병리 수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니 저희들이 이제 사이너스 수술 같은 거 하면 뭐 맥줄라리 사이너스, 에스모의 사이너스 그런 여러 군데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가가 다 다른데 그럴 때 저기 이제 장기 몇 개에서 할 때 그걸 어떻게 보통 측정하는 게 적당한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떼는 조직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뭐 조직수를 적게 보내면 좀 미안찮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사실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그게 쭉 나와 있는데 수가가 나중에 이렇게 그 수가는 검사료 수가는 사실 동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검사료는 어떤 동네에서는 예를 들면 10만 원 검사 초음파 수가 받는데 저희 병원 얘기는 이제 갑상선은 7만 원을 받고 검사 수가 그리고 제가 와갖고는 침샘 초음파랑 경부 초음파라는 개념을 따로 저는 이제 구강 초음파도 따로 하는데 어쨌든 경부를 다 보는 경우에 저는 이제 지금 95,000원으로 해놨습니다. 검사료. 그다음에 이제 유도료는 별도 산정이죠. 유도료는 사실 그걸로 사실 조직 검사로 수입을 내는 건 사실 검사료보다는 유도료죠. 대학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저희 병원은 이제 20만 원, 별도 비급여로 20만 원을 받고 혹 추가당 뭐 9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갑상선에서 혹을 2개 혹을 검사하면 초음파 검사 7만 원 되고 조직 검사로 20만 원 기본에 혹 하나 추가해 9만 원이 비급여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수가는 아까 말씀 이런 검사라든지 뭐 다른 검사, 뭐 내시경을 하거나 이런 그런 게 들어가고 진짜 이런 거 들어가는 걸로 되고 대부분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갑상선 유방 검사라든지 뭐 대부분 병원은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그거 이제 그 동네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변화가 있으면 것 같습니다. 병리과 선생님 혹시 좀 그 대답을 좀 해주시면 글쎄요, 보통 수가는 잘 모르는 아니 수가 내용보다도요. 저희들이 이제 사이너스 수술 같은 걸 하면 여러 군데 이제 수가가 다 다르거든요. 에스모이드만 한 경우, 그 다음에 그 에스모이드 막술다리 한 경우, 크론달 한 경우 다른데 그럴 때 조직을 이제 의뢰를 할 때 뭐 체크를 뭐 한 개에서 세 개, 뭐 네 개, 6개 체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보통 어떻게 체크하시는 게 병도 선생님한테 그게 신앙 보면서 좋은지 그거는 이제 그 바이옵시 보통 한 개에서 개수에 해당되는 거는 포화 바이옵시나 내시경 바이옵시고요. 그렇게 서저리를 한 경우에는 5V6이라고 절편으로 따로 받고 있거든요. 그걸 체크하시면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이제 수술하고 나면 조직 절편은 수십 개가 나오거든요. 그 이제 뭐 에스모이드에서 몇 개 떼고, 막줄라리에서 몇 개 떼고, 프론탈에서 몇 개 떼고 그러면 실제 작은 조직 수는 수십 개가 되는데. 네,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면은 그 13개 이상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예. 그 13개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럴 때 보통 뭐 어느 정도 체크를 하는 게 병리과 선생님한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수술한 그 조직은 아까 뭐 에스모이드 할 때는 에스모이드 내살 캐비티 그거를 그 요수가 말고 안 나와 있는 그 파라핀 저기 그 절편 수가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그냥 그거 하나 내시면 그 말씀입니다. 그럼 체크가 그냥 1에서 3으로 그냥 하나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가가 별도로 있어요. 그냥 큰 네, 따로 그러니까 병리 조직이 절편이 따로 있어요. 예. 아니, 13개 이상이 아니고
결편 조직이라는 예. 수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해요.